지금부터 경어선사선양 출판물 강좌 14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아반야바라밀타심경 완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백성형 족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위 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연줄 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하제
잘 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게 마이크를 잘못해서 2시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2시간 날라간 거를 그냥 소리 없이 또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도 그런 전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2시간짜리가 너무 경호선사 선시 중에서 거의 제일 아까운 거라 2시간을 또 했지. 다시 똑같은 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은데 그 2시간 채운 거를 못 모르고 다시 해봤더니 10시간째 가니까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얘의 수명이 8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알고서 8시간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8시간 넘어서 9시간 지나가니까 드디어 목숨이 끊어졌어요. 목숨이 따끄닥 끊어지니까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그리 아시고, 예,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걸 복습하면서 또 들어가는데,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어. 이게 뭐냐 이게 1130 1132 괴롭네. 1100 이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2000개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호선사 바로 알기라는 책은 2160인가 그래요. PPT가 그냥 이놈의 경호선사 바로 알기를 단단히 안 해놓으면 나죽은 후에 또 지랄할까봐 아주 그냥 이잡쓰지 지져가지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있더라고.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반은 넘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누구 때문이더라?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 뭐죠? 북녘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녘시에서도 하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를 하다가 잘라 먹었는데 지난 시간 잘라 먹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다 한 거 29분에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괴롭지만 다시 가야지 뭘 어떡하라 해.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죠. 얘 같은데요. 에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봉천대에서 논일며, 이 봉천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마른 봉천대예요. 이 사진이 이게 봉천대 그 일부인데 마른 봉천대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찰이랍니다. 지금도 유명하고 경치가 훌륭해서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 명승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봉천대라는 곳을 이제 갔는데 경호선사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당신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 경호선사 본색이 뭐죠? 경호선사 본색이 뭐요? 중이지. 이제 가서 스스로를 절대 그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되는데 이 봉천대에 가서 경호선사가 이 시에다가 이걸 밝히고 걸리면 큰일 나는데 경호선사.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히 모든 일이 편안해졌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경호선사 그 북한에 남긴 선시 145수 중에서 자기가 노승이라고 승려라고 밝히시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빼먹고 지나가려다가 이거 2번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2번 하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냥 밥 먹고 와가지고 2시간이 날라갔으니 어떻게 해. 근데 경호선사가 그냥 진짜로 대단한 북녘시 중에 1, 2를 다투는 그거라 제가 다시 했는데 결국은 끊어졌어요. 이게 아무리 많이 가도 8시간을 못 버티더라고. 그거를 잘 해야 돼서 우리가 최대 그냥 알아서 8시간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 욕심내니까 끊어졌어. 그래서 이 봉천대 에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만 살짝 읽고 타번니망 방성문이여 심산 유로여지 군이로다 조행부자 충군내여 만호 쿠달 출세문이구나 유학춘생 다계조요 허정 일란 소기운이로구다 로승취반 은근대니
희사여풍 가상운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7원 율시를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먼저 여기에 뭐냐 이게 탑원 이망 방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 탑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는 어조사 어자죠. 어조사 뭐뭐 했도다 라고 하는데, 이망 생각을 다 놓고 뭐 생각 없이 어디를 방문했어요? 어디를 방문했어요? 성문을 방문했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지금 이게 성문을 방문했다고 쓰는데, 그 석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석가모니 석자야? 그렇죠. 석가모니 석자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예 대놓고 뭐더라? 대놓고 내가 중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대놓고 중이다고 말하는 거는 이미 경호선사가 자신의 신분을 이제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서 밝힐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탑원했는데, 여기서 이 탑자는 뭐냐면은 멍하니 이런 얘기예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어디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을 방문했어요? 성문을 방문했다는 얘기야. 즉 성문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뭐죠? 성문은 곧 불문이에요. 불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불문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사찰에 왔다, 사찰에 안 왔다. 사찰에 왔다죠. 그래서 여기가 사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문을 잘 방문해 보니까 심산유로 여지군이로다. 심산은 깊은 산이죠. 여기에 와보니까 사슴들이 떼지어서 군이 저기 사슴들이 떼지어서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에 가면 사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봉천대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슴이 떼지어 놀 정도면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이런 사찰보다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조행부자 충군네요. 조행. 일찍이 내가 행했어요. 뭐를 행했죠? 여기 부자 충군예.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공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뭐를 배웠어요? 충성과 또 예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공자의 충성과 예의를 배워서 실행했고 이렇게 하는데, 경호선사가 사실은 경호선사는 불교를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8살 때 9살 때 그 뭐시여 9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청계사로 출가를 해서 거기서 공부를 배우지 못했죠. 몇 세가 되도록 경호선사는 일만 했어요. 13세가 되도록 6년간 쇠가 빠지게 일만 했어요. 거기 가서. 다행히 경호선사가 덩치가 좀 커가지고 그래서 그 공부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공자님의 높임말을 부자라고 해요. 부자는 공자의 높임말. 그래서 공자의 높임말이라 공자님의 공부를 배워가지고 충과 궁과 예의 아시죠? 그대의 충성과 예의를 배워서 실행했어요. 그래서 경호사는 공교롭게도 불교를 먼저 접했다기보다 13세에 누구를 만나죠? 박처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공부를 하면서 사서삼경이랑 이런 걸 다 떼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천재라.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서 동학사로 넘어가면서 또 만화강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만화강백도 그 굉장히 그 만화강백한테 가서는 이제 뭐를 배워요? 오시사교 이런 거를 불교의 경전을 다 꿰뚫어요. 거기 가서도.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제가백가를 다 배워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운명적으로 그 유교를 먼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타고난 경호선사의 그 대석학의 두뇌와 또 대문장가로서의 그 문필력이 있어서 경호선사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인으로서 경호선사 같은 사람 봤어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로는
내가 설정스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석가세존 이래로 일반인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은 이 경어가 아닌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반인을 뛰어넘는 사람이라 뭐 우리로서는 대단한 우리의 그 스승이 이 경어라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내가 나온 보람 그거 하나지 뭐 이 찌들찌들한 세상에 그냥 개고생 생고생 다 하며 살다가 그냥 경어선사 하나 만나서 이거 좀 해보려니까 또 더럽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아주 이 몸뚱아리가 반상반상하다고 지금 그냥 온몸에 여기 사고 가면 그냥 몽둥이로 그냥 두드러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밥이고 나발이고 3시 4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못 일어나. 아이고 못 일어나요 절대로. 어쨌든 죽다가 또 살아나서 하루 쉬고 또 하루 쉬는 게 아니야. 또 이것도 다 올리려면 10시간 이상 걸려.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그래 또 살아서 또 헤헤거리고 또 오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냐 가는 데까지 간다. 그래서 왔는데 경어선사가 여기 봉천대라는 곳을 와가지고 그냥 신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죠. 성문을 방문했답니다.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그냥 아주 당당하게 성문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너무너무 깊고 봉천대가 좋다는 소리를 또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일찍이 부자 공자의 높임말 충군리를 실행했고 그 다음에 만호 구담 철새 출세문이라 이렇게 했죠. 만호는 뭐야? 내가 늦게서 깨달았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뭐 늦지도 않았지. 뭐 31살에 깨달았는데 우리 같은 놈들은 31살이 아니라 91살에도 안 되겠구만. 어쨌든 일찍이 그렇게 공자님의 말씀과 충성을 깨달았고 늦게 깨달았다. 만오 늦게 뒤늦게 깨달았는데 뭐를 깨달았어요? 뒤늦게? 여기서 구담이라고 나오죠. 구담. 이 구담은 뭐예요? 부처님의 그 이름이죠. 우리가 구담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또 얘기하려면 길은데. 어쨌든 부처님을 구담이라고 야 이런 이씨. 지난 시간에는 안 하고 지나갔는데 아이고 너도 참 컴퓨터가 오래돼서 똥이다 똥. 우리가 부처님을 다른 말로 구담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석가종족의 성이랍니다. 구담 바람은 구담은 석가종족 부처님이 석가족이죠. 샤카무니족이죠. 샤카족의 그 성 이름이 성이 구담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구담이 있고 구담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황면노자라고도 하죠.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아요. 황면노자는 얼굴이 누렇다 해가지고 황면노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담도 석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깨달았다네. 부처님의 뭐를? 출세간의 글을 보고. 멋있죠. 출세간의 글을 보고 깨달았다 하니까 우리는 부처가 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출세. 또 출세를 하라니까 또 세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명예와 그런 거를 출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간을 초월했다 이런 말이죠. 세간을 떠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떤 놈이 자기가 부처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뭔 화두를 뭐래더라. 아이고 화두를 무엇이었지? 화두는 혼자 깨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그래서 말을 했는데 출세간의 문을 글을 보고 또 깨달았다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세간의 문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경어선사가 내가 대도를 성취한 그 대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또 뭐 안전빵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어선사가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유교에 공자님 말씀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까는데 여기다 문을 쓴 것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 문을 쓴 것은 교예요. 그런데 경어선사는 교를 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했죠. 근데 다 선했다 쓰려는 죽어도 안 쓰죠. 왜냐하면 혹시 또 신분이 뽀록 날까봐 얼마나 많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셨는지
그래도 쓰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학 춘생 다계줘요. 유학 그윽할 유자죠. 골짜기 학자니까 그윽한 골짜기에 보니까 봄이 살아나는데 그 봄이 어떻게 생하고 있어요. 많은 괴상한 새들이 울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괴조라고 하죠. 괴조라는 거는 뭐야? 듣보잡.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새들이 이 숲속에 깊은 곳에 오니까 우짖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이런 것도 눈에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허정일란 속이운이라 허정 빌허자죠. 빈 물가 정자니까 빈 물가에는 이런 얘기죠. 빈 물가에 아무것도 물가에는 없어. 근데 일란이야. 일란이 뭐죠?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창한 봄날 물가에는 뭐더라? 소기운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그마한 쪼각쪼각 구름을 읽어보는 소기운이라니까 쪼각쪼각 구름들이 돌아가고 있더라. 어디로 돌아가? 이 귀자가 아주 중요하죠. 왜? 경선사가 좋아하는 글씨 중에 하나가 귀자잖아요. 귀 어디로 돌아가? 경선사는 원래는 귀치작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취향하는 바로 돌아간다라고 말했고, 호소기라 해갖고 호소로 돌아가는 병든중이라고 했고, 심기라고 했고, 마음자리로 돌아간다고 했고, 경선사가 쓰는 귀자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구름이 돌아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구름을 빗대서 경선사 자신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승 취반 은근데요. 여기서 드디어 노승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쓰고 계십니다. 노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큰일 날라고 스님. 위험하다니까 여기도. 어쨌든 경허선사가 이런 걸 다 쓰셔가지고 그 뒤에 뭐지? 뒤에 뭐라 그래? 바랑? 아니 바랑 말고 걸망이라는 말이 제일 멋지더라고요. 바랑보다 걸망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놓으셨어요. 이게 살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지 뭐. 나한테까지 왔지. 조지는 거지. 노승은 취반. 취는 뭐예요? 취사한다라죠. 음식 만들고 밥하는 거. 취반을 어떻게 기다려? 은근히 기다린답니다. 은근히. 경사 은근이라는 말도 굉장히 잘 써요. 은근이라는 말도 그 만공스님한테 전법계 써주실 때 거기다 은근도 또 써요. 그러니까 은근이라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뭐 여기서 은근히 뭐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은근하고는 달라요. 왜냐? 굉장히 깊은 뜻이 잠겨있는 게 은근이에요. 일은 빨리 하면 안 돼. 은근히 해야 되고 또 은근한 가운데 맛이 나고 은근한 것이 곧 이 선에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풍치를. 그래서 은근이라는 말을 잘 써서 경허선사가 지금 뭘 은근히 기다려? 은근이라는 것은 안 기다리는 척 하면서 기다리는 거이. 거의 뭐 밥짓기 밥 먹고 싶어요. 경허선사 배고파서 갔는데 이 봉천대라는 절에서 그래도 이 그 유학자가 오니까 경허선삼이 승문복의 모습을 하고 갔겠습니까? 유생의 모습으로 방난주로 거기를 갔는데 그래도 대접을 하려고 지금 밥을 그 어디에서 그 뭐라 그래 부엌 보고 하여튼 거기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경허선사가 뭐라고요? 희사여풍 가상운이로구나. 희다 기쁘도다 말이야. 여기 보시하는 풍습이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여기에 지금 풍속이 남아 있어서 가히 가상토다 이런 말에 칭찬할 만하도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자신의 신분을 편안한 상태에서 드러내면서 그 사이에 밥 기다리는 사이에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누가 밥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큰 멋진 시를 쓰실까요? 어쨌든 그래서 평천대에서 밥을 얻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거하게 맛있는 밥을 얻어 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봉천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해설. 시의 제목은 봉천대에서 논일묘로 시의 내용은 봉천대를 유람하면서 또 근처에 가까운 사찰을 또 방문하고 또 주변의 풍광과 감회를 읊고 있는 시라고 하지만 사실 봉천대는 그 산의 이름인 동시에 또 사찰 이름이 봉천대예요. 그래서 이 시의 말만 봉천대지 사찰이죠.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봉천대는 평안북도
후창군에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후창군을 삼수각산 이동경로 어딨어? 삼수각산 이동경로 여기 하면서 거기에 후창군이 들어가는 게 이 봉천대를 들려서요. 그래서 칠평면에 있는 산으로 봉천대라는 이름으로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사찰이에요. 아주 그냥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전망도 잘 보일 뿐더러 거기에는 뭐도 있더라, 사슴도 같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사찰의 명칭으로 옛날에는 이 봉천대가 저 꼭대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꼭대기에 있을까요?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 또는 평시에도 종종 이 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디에 있어요 이거요?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가면 천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지내는데 높지요. 이렇게 위치가 높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사찰의 명칭으로 나라에 편란이 있을 때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도 뜯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알아서 뜯었구만. 살림꾼이 있어야 돼. 드시지 안 드셔. 그래서 이 봉천대라는 것도 나라에서 변란이 있거나 이럴 때 제사를 지냈대요. 천재단이라 해서. 근데 지금은 관광지로 소재지가 자강도 위영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위영군도 우리가 경호선사 올 때 지나왔죠. 누구? 이택용에게 화답함이라는 시 2개 남기고 3개 남기고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 경호선사의 친척 송의징이를 만나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위영군에서 가장 많이 머물러요. 주적주적 거기 못 만나가지고. 근데 여기도 그 위영군 위쪽이 이제 후창군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는 남쪽에 위영강 기슭이라고 공식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은 멀리서 보면 마치 아까 봤죠 봉천대? 아까 그림, 저 봉천대 요 그림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저런 게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강화도 가면 저런 게 있어요. 천재단이 하늘을 떠받드는 듯 우뚝 솟아 있으며 산 위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어서 여기에 봉천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오르면 주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명소라고 합니다. 보통 봉천대는 산 정상에 설치하여 하늘에 나라의 태평과 백성들의 평안을 빌었던 곳으로 벽돌을 쌓아 올려서 위로 올라갈 수 이렇게 좁아드는 사다리꼴 형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슴이 때를 지어 노는 것을 목격하는 거 봐서 이것은 깊은 산이구나 하는 느낌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봉천대는 또 저기가 있어요. 뭐죠? 거기에서 봉천대가 너무 높으니까 뭐가 안 돼요?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어가지고 그 노승이 있었는데 노승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흰 쌀이 나와가지고 양식을 데웠다라는 그런 전설이 또 있어요. 여기가 있지. 이게 흰 쌀이 나와 노승의 양식을 데워 강계 봉천대에 강계 내에서 동쪽으로 15리가량 가면은 전이길로 내려서 3령가량 나가면 봉천대라고 하는 절이 나오는데 산곡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927년 10월 1일 날 동아일보 3면 그 사회면에서 이거를 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췌해 본 거예요. 강계 봉천대는 강계 성내에서 이렇게 내려가 동쪽으로 15리가량 가면은 그 밭 사이로 봉천대라는 절이 나온다. 그래서 산곡 사이에 쌀이 쏟아져 나와서 노승을 살렸다, 이런 전설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봉천대가 가만히 보면은 아까 위원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계군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저쪽 끝머리로는 어디? 그 후창군하고 연결돼 있어서 세 개의 면을 다 이렇게 점하고 있는 그런 곳인 걸로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하전면 신봉리에 있는 석조재단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거기가 천재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또 어디가 있어요? 이 기우제 지내는 곳. 경북의 합천의 가야산 상황봉. 거기에도 봉천대가 있습니다. 봉천대가 그러니까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봉천대가 있어요. 가야산 상황봉에.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다가 가만히 보면 한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봉천대니까 어디를 받들어? 하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은 놈은 빌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하늘에 부끄러운 놈은 살 가망이 없는 놈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받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도 뭐요? 칠불선원 있죠, 우리나라? 그 칠불선원 보이는 지점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왼편 오르막길에 그 해인사가 있고, 그 해인사 옆쪽으로 상황봉 봉천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라 이 나라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뭐 못해? 농사를 못 져.
그래서 하늘이 최고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경어가 읊고 있는 일찍이 공자의 충성과 예의를 실행했고 뒤늦게 부처님 출세한 글을 보고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어선사가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띵김맞게 절에 오셔가지고 밥 짓기 기다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거예요. 지금 내가 승이었구나, 이게 이게 또 성문이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봉천대에 드디어 오셔서 경어선사가 이 북쪽에서 어떤 사찰을 방문해도 마음 놓고 방문한 사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봉천대를 오니까 이제 다 노승은 밥 짓기를 은근히 기다리는데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뭐하다, 유학자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일찍이 아까 부자랬죠, 부자. 저기 공자의 높임말을 했다고 하는 이 시도 보면은 만에 하나 누구한테 걸릴까봐 이거를 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어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전자에 가깝다고 본다. 이 글을 내가 쓴 지가 언제냐면 전봉준 장군한테 이렇게 쫓겨서 찌들찌를 간 줄은 모르고 2012년 박사 들어갔다가 이제 박사학위 딸라고 이 글을 다 써놨었어요. 지금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쓰라면 이거 쓰겠습니까? 절대 못 써요. 나 힘들어서 못해. 기운도 없고. 이게 보면은 초자가 써놓은 거죠. 여기 써있잖아요. 훌륭한 유학자를 지켜 세우면서 뒤늦게 만난 불법마저 만나 깨달음 얻은 도반을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진 않지만 경어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전자에 가깝다고 본다 했는데, 경어선사가 여기로 오면서 뭐 하려고 유학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혼자 온 거죠. 그 뒤로 혼자 가는 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 불쌍하지요. 왜냐면 전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간 사실은 모르고 유람삼아 간 줄 알았지. 삼수갑산으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간다고 그 망공한테 그랬잖아요. 망공 자는가? 아이고 스님 무슨 일이시죠? 날쌔 나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간다네. 이게 경어선사가 좀 그 망공 스님한테 한 말이에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삼수갑산 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물론 이꼴저꼴 보기 싫은 것도 있죠. 그 남쪽에서 개 지랄들 하는 것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얘기고, 이게 다 이 전봉준 때문에. 또 경어선사가 그러한 그 역행의 행동을 한 그 자체도, 아니 경어선사가 전봉준 때문에 찌들찌들 안 했으면은 그 짓을 했겠습니까? 에이씨, 어찌 됐건 간에 경어선사는 한 행동들이 다 트릭이에요. 트릭.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좀 대원군이 파랗고 행동을 한 것처럼 제발 좀 나한테 관심 좀 갖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왜 관심이 더 가져 그냥 아주 나중에는 아주 생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경어선사가 그거 쓰잖아요. 내가 주막이든 어디 어촌이든 숨을 데가 없으랴마는 이름 좀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냥 얕은 이름이 더 드러나서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쓰시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냥 아주 돌아버리지. 어찌됐건 저는 경어선사가 이런 사정으로 그 삼수갑산을 간 줄을 모르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갔다 했는데 이게 편하게가 아니고, 이 사실을 알은 거는 2017년 5월 21일 날 알았으니까 그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이게 다 2012년에 쓴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책들이 지금 쓴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 책을 써놓고 내기 전에 내가 사이사이 생각나는 부분들을 이제 전봉준을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사이사이 끼워서는 넣었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빨리 책은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막 여기저기 알아서는 넣지 막 끔찍끔찍한 날들이 나한테는 지나갔고요. 이 책은 2019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기는 2012년에 박사학위 딸라고 그냥 열심히 썼지요. 들어가서.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네. 왜냐하면 북녘에서 지은 경어시에는 거기서 사귄 유학자들을 칭송하는 내용이 시 가운데 자주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누구를 설마 경어선사 얘기인 줄을 누가 알아? 누굴 칭찬하는 건가 했죠. 화창한 물가에 구림도 느릿느릿한 때늦은 오후쯤으로 한감 속에서 때를 놓친 노승 경어가 은근히 밥 짓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발 닿는 대로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심하게 경호는 승려의 신분으로 습관처를 저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사슴이 떼를 지어 도는 것을 보고 쉬 한수를 읊었는데 그건 마저도 또 편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호 자신은 어려서부터 공자의 충성과 예의를 배워 실행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고요. 경호는 부친 송두옥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자 시흥 청계서로 입산 출가해서 뒤늦게 만화포선을 만나서 부처님 출생한 것을 만나서 불도를 깨달았다고 했죠. 자기가 대오를 성취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그래도 문으로 했다르잖아요. 아까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는 절대 깨달아 못 깨달아. 근데 경호선사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이걸로 깨달았다고 여기다 써놓고 있거든요. 이걸로는 못 깨달아요. 뭐로 깨달아? 이 도로 깨달아요. 도통. 그래서 우리가 도통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가 뭐냐 이런 얘기. 도. 이 도가 뭐냐를 잘 설명할 수만 있어도 도.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봄 기운이 도니까 기상하게 오는 소리들이 들리고 경호선사는 아주 관찰력도 뛰어나요. 참 시인은 시인인 것 같아요. 왜냐? 이양 봄이 하나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온갖 얘기를 다 써놓죠. 새가 개상하게 울더라. 물가가 구름이 느릿느릿 가는데 그것도 웃겨요. 느릿느릿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이 경호선사 시 하나만 봐도 말 그대로 도통할 수 있어요. 왜? 구름이 가면 가는 거지. 거다 귀자는 왜 써놨냐는 거요. 봐봐요, 여러분. 내가 이 공부를 막 많이 하려고 덤벼드는 인간 있잖아. 막 정식으로 막 그냥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뭘 배워? 그 배우겠다는 생각부터 내려놔.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시 하나 읽다가 어디 갔어 이 시? 이 시 하나 읽다가 뭐만 알면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요거 있잖아, 여기 귀자. 응?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쪼각구름이 귀한다. 이거 하나 생각하라고.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냥 배우겠다고 오는 생각 버리고 여기서 강의나 잘 들었다가 한 번씩 머리만 갸우뚱하라고. 내 말은 갸우뚱해봐. 그냥 오지 말고 절대로 나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면 절대로 안 돼. 왜? 다 군더더기들이니까. 그래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런 방문에 분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참 이런 세상이 지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절에를 가면 늦게 오잖아요. 가면은 쫙 내려가서 공양간을 밥 해오거든요. 갖다 받죠. 근데 왜 눈물 날라 그래? 그러한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절은 그런 곳이었거든. 지금 가면은 왼수 같아. 중들이 싫어해. 뭔 밥을 내놔? 어디 가서 잠을 자? 나는 항상 우리 집 사찰이 마곡사였어요. 아무리 늦게 가온데 가더라도 꼭 밥상 내오고 이렇게 방 깔아주고. 지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쓰러져가는 불교가 너무 불쌍해. 부처님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쓰러져가는 불교라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나도 힘들은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수만 숟갈 쉬기가 어려워. 갑작스런 방문을 했는데도 절에 가면 또 반찬이 또 좀 맛있어요. 그냥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절에 가서 그 밥 먹은 거, 그 따뜻한 부처님의 품 안. 부처님한테 전화하고 싶다니까. 부처님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분주해진 공양간에 말하기를
호시하는 좋은 풍속이 있어서 참으로 고상하고 좋구나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하고 있는데, 뭐 이때만 해도 불교가 이게 많이 살아있지 않았냐. 그래서 혹자는 경허의 북행을 두고 환속이니 뭐니라고 운운하지만, 홍천대를 뒤로하고 저를 찾아든 늙은 수행자 경허는 자신이 도승의 신부님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앞에 이 시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성문이라 했잖아요. 성문? 성문이 뭐랬죠? 성문은 불문인데 그 불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랬어. 뭐랬죠?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는데 항상 공부를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현문이랬죠. 현문. 현문인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 관계할 관자죠. 그래서 현관문이라고 했어요. 현관문이 뭐예요? 현관문이 바로 현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 들어갈 때 현관문을 안 통하고는 못 가? 에이, 현관문을 안 통하고는 못 가. 그러니까 꽉 현관문 들어갈 때마다 태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현관문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또 태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 불교라는 것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불교와 우리 생활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단법석도 불교라는 거 알죠? 야단에다가 법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난리가 나서 시끌쩍벅끌쩍 막 정신이 없는 거를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그 야단법석이 아니야. 들야자야. 재단 단자고. 야단에다가 그러니까 바깥에 야외에다가 법당으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법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석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시죠? 그래서 그 야단법석인데 이것들이 이상한 쪽으로 갖다 쓰고 있어. 현관도 마찬가지예요. 현관문도 이게 불교의 중에서 선의 언어예요. 선어. 그러니까 현관문을 그냥 드나들지 말라고. 현관문은 태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현관문 태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문도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 석자잖아?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문, 현문, 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있어. 음관. 그죠? 쌀인문을 닫아걷다. 이거 뭐야? 선빵. 그래서 쌀인문을 닫아걸으니라고 하면은 이게 선빵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우리는 이 많은 거를 다 알 필요가 없어. 몇 개만 알면 돼. 몇 개. 몇 개만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 불교를 공부할 때 그 몇 개의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유비쿼터스로 이렇게 집안에 돌아가면서, 그지? 현관문 들어오는데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다 놨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도 현관문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부엌 설거지하는데 그 다음 화장실 냉장고 이렇게 가면서 써놔. 이게 조그만하게. 그거 볼 때마다. 그럼 항상 불교를 이 선을 잊지 않고 이어지는 거야. 속이어서 안지나 서나 꿈속이나 참이나 그냥 미친 듯이 불교를 이 선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돼갖고 이 온몸으로 체득이 돼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써놔도 다 할 수 있어. 안 써놔도 그냥 저절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떼어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와가지고 뭐 저쩌고 배우고 싶다니 배우지 마. 선은 배우는 게 아니라고. 네가 체득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놈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혼났지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찌됐건 경허선사가 이 시에서 많은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또 뛰어노니까 더 좋더라. 오냐 더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자세히 이 많은 거를 다 써놨는데도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를 PPT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한다. 또 어떤 놈이 또 전화 왔어요. 지방에서. 박사님 공부를 보면은 막상 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지 않지. 아무리 뭐 우리가 멍청한 놈도 3번 4번 반복하는데 어렵냐?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갖고 TV에서 나오면 그거 보고 안 한대. 그거는 네 사정. 안 하려면 안 하고 말라면 말아. 근데 뒤가 캥기겠지? 오냐 뒤가 캥길 거다. 내가 세상 사람들 뒤가 캥기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고 죽으니까 내가 간 뒤에도 경허선사에 공부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하고 싶은 하고 맘대로 해라잉. 어쨌든 이 경허선사가 자신이 여기 와가지고 홍천대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냥 그 밥짓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잠깐 써낸 이 글. 대단하죠. 이것도 보통 글이 되겠습니까? 이걸 안 써놨으면 우리가 경허선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온갖 욕을 바가지로 하겠죠.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건 또 뭔 줄 알아? 그거를 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또 오니까 이거를 주는 김탁. 김탁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극락세계에 계시면 더 좋고, 극락세계 못 갔으면 극락세계 가시고, 어쨌든 경호선사를 가장 빛나게 해주신 분, 가장 고마운 분 김탁이지요. 김탁님이 꼭 극락세계 가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늦었지만 경호선사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이 김탁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이 시간도 없었고, 경호선사는 개쓰레기가 돼가지고 아마 다 묻혀버렸을 거예요. 아유, 근데 이 김탁이가 그냥 경호선사를 처음 만날 때 순간부터 김탁이를 만났죠. 그 김탁이가 경호선사 8년간 돌봤죠. 장례도 다 치러줬죠. 시도 다 모아놨다가 줬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재수씨야. 그러니까 경호선사하고 3살 차이 나요. 경호선사가 3살 많죠. 그래서 재수씨는 어디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거기 수덕사 근처 홍성이라는 데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언제 때가 되면 한번 가보시오 했는데, 때가 되면 이거 나발이고 있다가 145태가 일어나가지고 145태 때 밀려서 피난민에 밀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가 수덕사 앞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김홍국이야. 김탁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와서 김홍국이가 지금도 홍성에 있대요. 근데 김홍국이가, 내가 김홍국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10년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김홍국이가 누구야, 왜 나를 철하라고 하는 거 쓴 사람이 누구죠? 중광? 누구야? 하여튼 그분이 지금 거기에 있대요. 그 어디? 석촌호수 옆에 있는 불강사라는 절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만나러 갔지요. 범진수나 만나러 갔는데, 김홍국이가 와가지고 수덕사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답니다. 근데 수덕사에서 콧방귀도 안 꼈대요. 콧방귀도. 근데 수덕사 원망하는 사람 많아. 그거 수덕사가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 누가 또, 이 경호사 사진도 콧방귀도 안 껴가지고 저렇게 엉킨 거예요. 일본인이 가지고 왔는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경호사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홍국이가 그 뒤부터는 수덕사를 안 가고, 자기가 경호선사 봤다. 어릴 때니까 다 보았고, 경호선사에 대한 그 자료도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김홍국이 술을 사주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가. 근데 또 그 사람도 이상해요. 내가 좀 그걸 달라고, 사례를 하겠다고 달라가니까 못 준대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경호선사 그 사진 필름 있다 그래가지고 달라니까 내가 왜 주냐요? 못 준대요. 내가 답례하겠다. 안 줘.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모양이지? 아이고. 그래서 그 김홍국이가 갖고 있는 경호선사 자료가 있다는데도 안 주더라고. 3번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안 만나죠. 어찌됐건 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다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한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스님,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내년 11월 30일까지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많은 걸 놓쳤더라고. 내가 한 10년 만 이거 일찍 시작했으면 만났어요. 저 서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저 서가문도 그 천안도시 전봉준의 그 친척 전병근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10년 전만 저걸 알았더라도 그분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박사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박사 1학기라 힘을 내가 많이 못 써요. 내가 얼마나 이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얼마나 찌질찌질하게 고생하고 온 줄 알아? 개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 박사를 딸 때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박사를 따고 이거를 찾으니까, 힘이 좀 생겨서 찾으니까 다 갔어. 저분도 지금 저분도 살고 있어요. 부인이 살고 있어. 아들하고. 홍성에서. 근데 홍성에 인연이 많은가 봐. 우리 아버지가 홍성이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서산이에요. 고향이 다. 그래서 참 이거는 알 수 없는 전생 인연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나도 이 전생 인연 때문에 이러겠지 뭐. 틀림없이.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지금도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설정 스님이 그 어디요, 강진인가 어디 가서 돈 3천만 원 주고 사온 경호선사 그 목각분이 있거든요. 목각분. 그 목각분을 내가 TV 신문에 광고 냈는데도 못 찾았고, 짐작이 가는 곳은 있어요. 근데 그 안 내놔요. 돈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은 다 돈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돈보다 더 센 건 뭐더라? 돈이더라. 뭐냐? 니은. 내가 지금 돈만 있어봐 이러고 있나. 그냥 경호서사 선텐사 삐까번쩍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안 놔. 이 꼬질꼬질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싸놓은 거야. 이게 저장소야. 저장소. 경호 기념관이 아니고요. 여기는 경호 저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는 안 되죠. 선센터 삐까번쩍하게 쳐가지고 그냥 내가 로또를 몇 년을 사는데 안 돼. 다 돈이야. 돈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다 내놓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어디요? 그 포항에 어디 뭐? 옥천암이라나 뭐라. 거기도 엄청나게 경호선사 거 많이 갖고 있대요. 다 들었죠. 내가 경호선사 그것도 진주에 있다도 진주에 갔어. 갔는데 경호선사 침필했는데 그거를 족자를 800만 원 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죠. 못 사고 그거 말고도 또 몇백만 원 달라는데 내가 산 거는 이제 겨우 저거. 저기 어디 가서 그 저기 여기 인사동에 가서 산 거고, 저거는 우리 부모님이 준 거고, 요거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귀한 거죠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얘. 얘는 내가 산 거고. 친필이야 이건. 친필인데 어찌됐든 돈만 있으면 내놔. 사람들이 나한테 제공을 해줘요. 경호선사 친필 사고 싶으면 얘기하랴. 돈만 있으면 다 산다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운명이 여기까지인지. 이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짝바구리가 다 부서졌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돼가지고 설정 스님을 묻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까지 다 묻어버린 거야. 그냥 설정 스님 옆에 내가 있는 나는 절대로 안 된대. 그렇다고 설정 스님이 물건도 아니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한 가볼 때까지 다 가봤다니까 내가.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선사에 이 시가 남아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너무 축하할 일이죠. 이 시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